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 효성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문정왕후는 지금 세자잖아요. 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불을 질렀던 독서를 뭐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 경원대군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죽이지 그죠? 말지. 예. 결국은 죽어요? 세자가 뜨세요. 세자가 왜요? 불안해. 이 자리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왕이 돼요? 네. 왜냐면 중종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예. 저주가 다른 데로 아, 갔네. 근데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았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을 텐데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착하게 살아야겠다. 갑자기 위안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쪽은 어딜까요? 문정왕. 그렇죠. 뭐 이러면서 정말 문종왕후는 아마 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왜냐면 눈이 돌아갔어요. 도망가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인종이 이 세자 자리에 있는 것과 그쵸. 왕이 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건요. 이제 진짜 이 왕명에 의해서 이 집안은 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정왕후가 독해요. 그때 이제 빨리 죽이라. 너 우리 죽일 거 아니냐. 너 이제 우리 죽일 거 아니야. 빨리 죽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인종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문정왕후 앞에 땅바닥에 한참을 엎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사과했다는. 그렇게 착한데 왜 저래? 아 진짜. 문정왕후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그냥 독설 날리고 있잖아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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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죽여!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니라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정신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게 그치. 제일 힘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참 힘든 어떤 위치에 있다가 결국 인종이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병에 눕습니다. 와. 예, 아파서 누워요. 그리고 나서 딱 눕자마자 2개월 뒤에 돌아가세요. 어머. 아니 너무. 이 인종은 그래서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갖게 된 어머.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문정 왕후가 웬일로 인종을 불러가지고 다과를 대접했대요. 네, 웃으면서. 근데 인종이 이상하다. 그렇게 친절한 엄마 모습을 처음 본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과를 그 정성껏 너무 행복하게 먹었대요. 근데 그 다과를 먹고 쓰러졌대요. 아야. 속상해. 아니, 근데 나쁘다. 엄마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해줘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인종은 문정왕후를 엄마로 생각한 거야. 너무 그러네. 내가 다 그렇죠. 그러네. 효자예요, 효자. 아니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불쌍. 불쌍해. 인정 너무 불쌍하다. 결국은 이 인종은 이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권력을 와. 경원대군에게 전이한다. 이제 이 경원대군이 조선의 제13대 왕 와. 명종이 되는 겁니다. 명종. 경원대군 명종 만들기 프로젝트에 완전히 성공한. 달성했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친아들 명종 딱 즉위했어요. 자, 이때 문정 왕후의 행동 어땠을까? 내가 왕이다. 아니 명종이 왕 아니야. 예. 내가 왕이야. 이때 이제 명종이 12살이에요. 어려요, 어려. 그래서 문정왕가 직접 신하들한테 내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겠다. 왕이네. 수렴청정. 네. 수렴. 발을 치고 그 뒤에서 내가 정치하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조선시대 수렴청정은 대부분이 신하들이 왕이 어리십니다. 전하가 어리시니까 수렴청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권해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아낙네로서 내가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인가? 아하. 라고 막 거절하다가 알겠다. 그럼 잠시라도 내가
그럼 그 역할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정상인데 본인이 한다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와 뻔뻔한 거네 그럼. 유일한 한 사람. 이 당시에 이제 뭐라고 이제 문정왕 불리냐면 여주라고 불립니다. 여주? 여주? 여자 주인공? 하면 생각. 그러니까 여주는 뭐냐면 여자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오. 여자 주인.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지금 여론이 안 좋다는 비난 이야기거든요. 어허. 비꼬는 말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그 여주의 자리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 유일무이한 여성. 이 왕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려 9년 동안 와. 수렴청정을 했던 그럴수록 대단한 여자다 진짜. 대단한 여자. 옆에 있으면 너무 무섭겠다.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문정왕가 수렴청정을 직접 하게 되는데 너무 싫어. 일단 기본적으로 명종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위에 올렸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종이 혹시 문정왕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바로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꾸짖고요. 막 화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종아리? 왕을. 기본적으로 선을 넘어간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어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궁녀를 시켜가지고 또 이 명종의 행동을 감시하게끔 하는. 이러다 보니까 조선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다? 문정왕. 명종이 아니라 문정왕후다라고 하는 소문이 펼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말만 수렴청정이지 그냥 왕은 꼭두각시네요. 그렇죠. 예. 자, 이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세력이 기울까요? 지금 소윤과 대윤이 있으면. 수윤. 소윤. 당연하죠.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위기에 처할 세력은 어딜까요? 대윤. 대윤이겠죠. 그죠? 인정. 바로 문정왕후 작업 들어갑니다. 오.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대윤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사화. 예, 그게 바로 을사사화. 을사사화. 을사년에 일어났던 사화. 소윤과 대윤의 충돌 속에서 대윤이 대거 죽임을 당하는 한 거의 100여 명이 날아가요. 100여 명이 날아가요. 이러면서 권력을 강력하게 문정왕후가 틀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정왕후가 또 뭐가 있었냐면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난정. 정난정. 아. 이 정난정은 이제 실록에 천첩이라고 나와요. 천첩. 전. 예, 그러니까 밑바닥이 있다니. 정말 예, 마침- 정말 밑바닥에서 왔는데 이게 누구의 첩이냐? 바로 윤원영의 첩입니다. 네, 윤원영의 첩이었는데, 그러니까 윤원영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 정실 부인 김 씨라고 부인이 있는데 윤원영의 부인 정실 부인 그 김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해. 아. 아들을 낳지 못해. 그런데 아들이 쉽지 않은가 보다. 정난정이 아들을 낳아. 이거야. 결국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 있잖아요. 그 김 씨. 김 씨를 쫓아냅니다. 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요. 꿰차면서 아까랑 똑같이 흘러가는데요. 평행 이론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문정왕후 입장에 봤을 때 이 동생의 집안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난정이잖아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난정을 자신의 처소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줘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궁궐에 이렇게 함부로 드나든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마음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비선실세, 정난정 같은 경우는 바깥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문정왕후의 뜻을 이제 윤왕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중간자, 중개의 어떤 역할들을 이 정난정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원영, 특히 이제 윤원영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언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것들에서 자기 사람을 써가지고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권의 그냥 홍보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홍보 채널이 된 거네요. 거기에 윤원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언론의 사장을 윤원영을 앉혀놓고 예, 제대로 된 언론이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야말로 궁 밖에 왕과 왕비 행세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어떤 소문이 들 정도로 정말 부정과 부패가 심했던 것이죠. 너무 싫네요.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뭔가 지금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양재역 벽사 사건. 양재역이요? 4호선인가? 양재역? 진짜 양지? 거기 맞아요. 양재역에서요? 예, 거기 조선시도 양재역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럼요. 네, 거기 양재역. 그게 말죽거리잖아요. 그 말죽거리잖아요. 말 먹이는 데잖아요. 말 먹이 먹이는 데잖아요. 거기가. 여기라고 하는 곳은 옛날부터 그 말을 갈아타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 소식 같은 거 삼남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얘기 대자보가 쉽게 얘기하면. 붙였네요.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들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니 나라의 멸망을 서서 기다릴 만하다. 어찌 한심하지 않다. 되게 뼈 때리는 말이다. 완전 뼈 때리는 거죠. 예, 지금 이런 권력은 지금 비정상적인 거다. 너 지금 여주지? 그러니까 여주라는 게 역모한다는 얘기예요. 넌 지금 역모야. 너는 반역하고 있는 거야. 어찌. 지금 양지역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교통이 요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다 보는 거야, 사람들이. 시국선언 한 거네. 예.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정어가 다시 소윤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소윤기를 움직여가지고 이거 누가 했다? 누가 했을 거로 밀고 갔을까? 이걸 글을 누가 그렇지. 썼을까? 맞습니다. 유님이 썼다. 이러면서 다시 소윤이 대운을 또 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 이제 유님도 완전히 하나씩 이미 사라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든 통로는 다 어디로 향한다? 윤원영으로 향한다. 권력이 엄청 세졌네요. 그래서 윤원영이요, 집을요 계속 지어요. 한 10채. 그렇지, 계속 집을 지어요. 왜 지었을까요? 집? 열대. 모르겠어요. 본인 측근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지었나? 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지었을 것 같은데 뭔가 돈 때문에 지었을 것 같잖아요. 권력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집을 지었냐면 뇌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용으로? 계속 차고 넘치는 거야. 야, 또 지어. 또 넘쳐. 또 지어. 정말 싫다. 전국에서 그냥 왜냐면 윤원영이 권력의 어떤 그 고리니까 이 고리니까 정말 매관 매직을 위해 가지고 막 그냥 돈을 그냥 싸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 집을 자꾸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게 됩니다. 상상도 못. 그죠. 예. 근데 이 중앙에서 이렇게 매관 매직을 하고 뇌물을 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뇌물을 당연하죠. 원금을 회수해야지. 원금 회수만 하면 되나? 거기다 플러스 돼야지. 플러스 알파도 원금 해야지. 플러스 알파. 그럼 그 피해자는 누굴까요? 백성. 백성들이겠죠. 백성들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정왕후 역시요. 이제까지 조선과는 또 다른 모습을 추구하려고 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숭유억불의 나라입니다. 숭유억불. 숭유억불이 무슨 말이냐면 숭상하는 거예요. 유교를 억제하는 거예요. 불교를. 숭유억불이 조선이에요. 그런데 문정왕후는 불교 진흥 정책, 숭불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유생들과 싸우겠다는 거 이거 아닌가요? 싸우겠다, 이게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문정왕후가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국가공인 승려를 4,000명. 4,000명.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거네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유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막. 근데 그런 어떤 국가공인 사찰 한 300개 또 만들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지원들을 불교에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려면은 국가 재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재정은 또 비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뇌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착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불교 쪽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국가 재정을 지금 탕진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오로지 이 세력으로 그냥 천하를 통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불행의 서막이 보여요. 이때부터 조선이 기울었고 외놈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벌어지고 정유재란 일어나고 또 국민들 굶어 죽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불행의 서막의 시작이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은 늘 문정왕후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리다고. 어리니까. 어리니까. 근데 명종이 항상 어릴 순 없잖아요. 컸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해야지. 그거를 해야죠. 그렇죠. 직접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상소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문정왕후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이렇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원영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어머나. 그 이후에도 정말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실록이 뭐라고 했냐면 윤원영은 무슨 일이고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정 왕후와 내통해서 명종을 위협하고 제지했다. 뭐 이런 아이고야.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종도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명종 즉위 후 20년간 계속된 그 문정왕의 권력.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역시 문정왕후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어머니. 네. 그래도 적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내려지지 않았을까요? 신하들이 끌어내려야 되겠어요. 왕이 못하니까. 문정왕후는 그냥 천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엥? 사실 문정왕을 건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왕이 어머니를 어떻게 건드려요? 효의 나라 조선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렇지, 정말 대단한 여자인 거는 너무 확실한데 정말 요만큼만 좋은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다른 내용의 얘기가 펼쳐졌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영 씨가 한번 명종실록 윤비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서경 목사에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 씨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